다니엘 린데만은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랑엔펠트시 출신으로 뒤셀도르프 근교의 소도시인데 워낙 작고 인지도가 낮은 도시다 보니 남들에겐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인근에 잘 알려진 도시인 쾰른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대 들어 럭키, 알베르토 몬디와 함께 유튜브 채널 354 354에 출연하고 있다. 블레어 윌리엄스는 22회에서는 인턴으로 출연했으며 28회 때 수잔 샤키아, 일리아 벨야코프와 함께 고정 패널로 등장하였다. 고정으로서는 처음이라 긴장을 했는지 많이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타일러 라쉬에게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대해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니 타일러와 일리아의 토론이 되고 블레어는 열심히 듣는 입장이 된 건 덤이다. 일일 인턴 때부터 그냥을 기냥으로 발음하는 습관을 보인다.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에 관심이 많아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인스타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으나 트위터에서는 각종 소식을 인용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수잔 샤키아는 28회에서 일리아 벨야코프, 블레어 윌리엄스와 함께 고정 패널로 처음 출연했다. 서양에서 온 백인, 코카시안계 패널들이 많았던 비정상회담에서 장이안과 테라다 타쿠야에 이은 세 번째 아시아인 패널이며 일일 패널로 잠시 왔던 다케다 히로미츠와 후지타 사유리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이며 남아시아인으로는 최초다. 2023년 연상의 한국인과 결혼했다. 통역일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며 서로 취미나 취향이 잘 맞는다고. 벨야코프 일리아는 28회의 신규 비정상 패널로 참여하였다. 합류한 3인방이 기존 멤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테라다 타쿠야에게는 방송에서 테라다 타쿠야 때문에 웃긴 적이 없다는 평을 내렸다. 그런데 둘 중에서 웃긴 일을 택하라면 테라다 타쿠야가 웃기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테라다 타쿠야가 일리아 씨는 저보다 더 재미있다는 거죠? 라고 반격하자 이번에는 웃겼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7월에 발표한 저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에서 왜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인들이 겪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빈곤과 가난, 궁핍과 연관지어 설명했는데 1990년대를 지배했던 옐친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능했는지 알 수 있다. 끔찍했던 1990년대를 겪은 러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란 가난과 빈곤, 기회주의자들의 이권 독점, 그리고 한때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고 겨뤘던 초강대국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을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푸틴의 집권기가 러시아에게 가져다 준 것들을 일리아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 개혁, 건설 분야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개선되지 않은 분야는 하나도 없었다. 식료품 부족은 옛말이 됐고 너도 나도 핸드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일상 속 도구가 돼갔다. 나라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니콜라이 윤세는 첫 회였던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패널들이 열혈 토론하는 걸 미소 지으며 보다가 유유히 한마디 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교육 무료, 의료 무료, 삶에 대한 걱정 없음 등 살기 좋은 나라와 관련된 각종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한 이유를 보여줬다. 71회인 금수저, 흑수저 주제에서도 경제 불평등이 있기는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노르웨이의 불평등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소개했다. 2022년에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니엘 린데만, 아비셰크 굽타, 알베르토 몬디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354 354에 출연했다. 세미 라샤드는 NS카야 하차 이후로 고정으로 출연하는 중동 이슬람권 출신 패널이다. 토론 스타일과 사상이 같은 것도 NS카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간만에 온 보수파 비정상으로 토론 실력이 일취월장한 장리안과 함께 보수적 시각의 의견을 더해주고 있다. 물론 비정상회담 내에서 보수라는 것이고 몇몇 분야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개방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못지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 및 문화적으로는 무슬림 특성상 보수지만 정치 및 경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성향인 셈이다. 비정상회담 임시 패널로 출연한 후 헬로 이방인에 출연하였으나 13회 만에 폐지되었다.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플로스는 직업이 교사여서인지 다른 비정상 대표들이 자료 사진을 이용해 자국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홀로 화이트보드에 판서하며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개인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두 번째부터 안셈의 세계사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단 칠판이 생겼다. 매번 잘 그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안드레아스의 그림 실력을 디스하는 것이 주요 개그 포인트이다. 2024년 6월 2일 비정상회담 멤버들을 비롯한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소식이 알려졌다. 배우자는 한국인이다.
유타는 첫 출연차인 53회 때 어린 시절 축구 선수였다는 이유로 전직 축구 선수와 축구 대결을 펼쳐서 이겼다. 그리고 축구 최강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독일이라고 대답했다. 첫 회부터 역시 장리안의 공격이 있었으나 무난하게 넘어갔다. 오히려 일본에 침략을 당했던 국가의 마음을 대변하듯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옳다. 발언을 하여 장리안으로부터 그 발언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며 첫 인상의 만족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SM 엔터테인먼트 설립 이후 최초의 일본인 아티스트이다. 카를로스 고리토는 비정상회담에는 53회부터 출연하고 있다. 이를 비정상이었던 페루의 샘 레바노와 콜롬비아의 알바로 산체스의 뒤를 이은 남미 패널로 고정 패널로서는 최초다. 처음 등장 당시 30세라는 나이와는 달리 노안 외모로 그리스 비정상 안드레아스와 함께 노안 기믹이 생겼다. 2022년 12월 21일 해밀리 김과 한국에서 만난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푸셰무스와브 크롬피에츠는 53회에서 새로운 지웅로 첫 등장했다. 청문회를 한다고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외모와 매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기욤이 예리하게도 여자한테 배웠냐 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말했다. 호주 대표 블레어 윌리엄스와 함께 목소리가 가느다랗고 떨리는 듯해 두래. 자막은 길고 흐느적거리는 폰트로 쓰인다. 외모는 상남자인데 목소리도 그렇고 꽃꽂이라는 취미가 있어 유독 푸순이의 자막에는 글자가 샤라락 하고 나타나는 효과가 적용된다. 어린 시절 경찰인 아버지의 총알을 이용해 폭죽을 만들었다고 한다. 유독 카메라의 단독이나 옆자리인 다니엘 린데만이나 니콜라이 윤센과 단독 샷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초부터 폴란드 문화원과 함께 폴란드 문화탐방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